편입생은 차별있다, 학점은행제로 편입 준비하면 망한다, 비동일계는 학교에서 싫어한다, 편입하려고 알아보면 이렇게 카더라식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 편입모하니 채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과 모집 요강,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준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7가지에 대해서 팩트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편입에 대한 정보가 옛날에 비해 많이 풀려서 인문계는 편입영어, 자연계는 편입영어와 수학을 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대부분이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1순위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딘지, 각 학교별, 학과별 어떤 요소들을 보고 있는지, 공통적인 요소를 보고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죠. 준비 기간은 보통 1년을 잡고요. 시작 시기는 빠를수록 당연히 좋겠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편입도 입시다 보니까 학점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서울 편입에서 합불의 당락을 결정하는 건 필기시험 성적, 즉 편입영어와 편입수학 점수거든요. 현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서성안을 기준으로만 봐도 서강대는 1차에서 편입시험 100%, 2차에서 전적대 성적 10%를 보고요. 성균관대는 1차 유형일 인문계 기준 영어 60, 서류 20, 2차에서는 1단계 합 80, 면접 20을 보고요. 한양대는 1차에서 인문계 기준 영어 100, 2차에서 영어 70, 서류 30을 보고 있죠. 이 외에도 전적대 성적을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 학교들을 보면 30%를 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인서울 편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압도적인 편입시험 성적입니다. 실제로 합격 수기들을 조금만 찾아봐도 2점대 학점으로도 필기시험 고득점을 통해 합격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그 증거겠죠. 자, 편입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이 두 전형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각각 지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해해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 대체로 학사 편입이 유리한 게 사실인데 당연하게도 학사 편입은 학사학위가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허들이 조금 높은 편이죠. 반대로 일반 편입은 4년제 2학년, 전문대 졸업,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등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내 경쟁자들이 이미 인서울 하위권이거나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일 경우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트라인 등도 높아지고요. 특히나 인문계의 경우 자연계에 비해 지원자 수도 많기 때문에 웬만해선 인문계 지원 시엔 학사 편입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자연계는 일반도 가능성이 있지만 학사까지 본다면 가장 유리하기도 하고요. 편입은 대부분이 비동일계를 지원합니다. 이 말인즉 내가 비동일계라서 특별히 불리하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필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3학년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다만 상위권 대학에선 학업계획서에 전적대 전공과 지원 전공의 유사성, 어떤 노력 등을 했는지 등을 묻기 때문에 관련 활동 등을 통해서 서류와 면접까지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 편입모하니 팀에서도 서울대 출신 멘토님께서 진행하시는 첨삭 프로그램도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활용해주세요.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학점은행제라고 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해 학점은행제 출신 합격자 후기는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압도적인 필기시험 점수예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필기시험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자격증, 독학사 등을 통해서 빠르게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이제 공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편입을 시작하면 제일 큰 학원부터 무작정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결국 편입이라는 입시는 본인의 수준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학원은 우선 체계적인 시스템, 환경 세팅 등의 장점이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원활한 질의응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에겐 너무 느리고 하위권 학생들에겐 너무 빠를 수 있죠. 두 번째 인강은 3가지 방법 중 가장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인데요. 편입 인강뿐만이 아니라 인강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완강률이 5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임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시라는 것은 슬프게도 얼마를 투자하느냐의 싸움이기도 하죠. 마지막 개별과외 같은 경우 저희 편입모하니에서도 운영 중인 제로백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앞서 말한 학원과 인강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과외에
때 장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언제든 선생님께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커리큘럼과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내용은 설명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편입하면 학교에서 차별하지 않느냐, 직장에서 차별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많은데요. 실제로 진짜 막 몇십 년 전에는 순혈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따돌리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편입모안이 최근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편입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다 보니까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오늘은 이렇게 편입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많이 물어보는 질문 7가지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함께 진행해 봤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편입 준비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최적의 편입 준비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에 앞으로 계속 올라올 최신 편입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이상 편입모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